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17포인트 상승한 3006포인트고요. 거래량이 4억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17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800 매수, 기관이 500 매도했어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960 매수, 보험사가 360, 투신사가 400 매도, 연기금이 260 매도했습니다. 오늘의 업종지수 등락인데요. 통신주가 2.95% 크게 올랐고,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약 1.78, 의료정밀, 의약품 상승세. 반면 기계, 중공업 관련주겠죠. 그 증권주, 약보합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동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냥 강보합 200원, 500원 오름세 보였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LG화학이 모처럼 약 1%가량 상승세 보여줬군요. 현대차가 500원 오른 반면 기아차가 1,400원 1.6%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SK이노베이션 오래간만에 차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8.33% 17,500원 올랐어요. NC소프트 바닥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7,000원 올랐습니다. HMM 큰 의미는 없으나 1.88% 1,000원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통신주 오름세 컸었죠? 4.8% 2,700원 올랐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KT 2% 올랐고요. 현대글로비스가 3.79% 오름세 보여줬군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메리츠아재가 4% 오름세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가주 퍼레이드죠. 주로 개인들이 샀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눈에 띄는데요. 1100, 1200만 주. 평소 거래량이 한 1500만 주 됐는데요. 1500, 2000까지 갔었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하나투자증권 1000원, 1000만 주. 오늘은 290원 하락세 보여줬군요. 뭐 7000원 정도 장중에 올라가면 또 매도 타임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 한번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다 뒷북 치는 거예요. 증권주는 좀 줄이는 게 나아 보일 거예요. 수익률 게임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뒤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4.8% 거래량이 180만 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SK이노베이션도 거래량 오래간만에 상위 랭킹에 들어왔습니다. KT도 눈에 들어왔고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현대건설 350원 올랐군요. LG전자도 500원 오늘 오름세 보여주었습니다. 다 봤죠? 이제 해외 차트 봐야 되나요? 방금 전에 제가 원달러 환율 1.3원 하락해가지고 1183원. 뭐 모양이 큰 특징은 없고요. 어제 꼬리 달고 오늘은 아래 꼬리 달고 뭐 이 정도 1600원대에서 1800원대 움직일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점점점 고점은 낮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뭐 환율이 뭐 증권시장에 뭐 나쁜 영향은 뭐 보이진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연말 될수록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걸로 봐서 환율은 좀 더 안정을 찾아갈 걸로 연초까지는 좀 안정을 찾아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우존스예요. 어제 1% 상승해 가지고요. 뭐 직전 고점 언저리 왔습니다. 오늘 더 올라가겠죠. 뭐 휴식을 취했는데 뭐 큰 휴식은 아니고요. 뭐 다시 또 재상승 이제 배당 투자 상세 시작하겠죠. 네. 분위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 정도면 분위기 좋아졌죠?
21선 오늘 상향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MACD 소나 차트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거래량까지 증가해 줬군요. 뭐 조정이 크지 않게 이제는 배당 투자 연말 납회를 앞두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올라가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MACD 소나 다 좋아 보입니다.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뭐 저녁에 뭐 플러스 나지 않겠습니까? 일본 니케이가 2.13%가 올랐거든요. 뭐 직전 3만 포인트 향해서 올라가겠죠? 직전 고점 3만 있고요. 이때가 3만 750, 790 올라갈 걸 보여집니다. 뭐 일본도 뭐 납해 배당 투자 장세 시작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MACD 뭐 소나 나쁘지 않습니다. 상해죠. 오늘 0.75% 단기 고점, 직전 고점 원질에서 단기 고점 쳤는데 오늘 장대 양선으로 다 수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차트 모양 예쁘게 만들고 올라갑니다. 네.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배당 투자 장세 시작이 되나요? 문제는 항생, 홍콩이군요. 글쎄요, 이거를 관통형으로 봐야 됩니까? 긴 장대 음선과 긴 장대 양선. 해가 졌는데 동해에서 일출이 딱 뜨는 장면, 이걸 관통형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일만 오름세 보여주면 또 상승 기조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소나가요, 지금 저점은 비슷한데 소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12월 초하고 지금이 저점은 비슷한데 MACD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지 않았겠니?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콩도 뭐 일정 시점 21선 위 최소한 25,500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일단 무난히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배당 투자 장세 시작되겠죠. 대만이에요. 좀 쉬는가 했는데 오늘 0.7% 오름세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MACD라든가 소나 움직임 봐서는 상승폭에 좀 제한이 있을 걸로 판단돼요.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가서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좀 지표들 움직임 봐서는 상승에 좀 제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건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겠죠. 우리 코스닥. 오늘 모양 좋아요. 네. 어제 미국 증시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출발은 산뜻하게 크게 출발했습니다. 이 정도 뭐 3000 발음이 좀 안 좋군요. 3018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쭉 무너졌죠. 왜 무너지나 싶어서 조금 마음은 좀 불편했는데 어쨌건 이 갭은 메꾸고 올라갔으니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제 갭까지 거의 보합까지 왔다고 보여지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보이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왔다가 다시 되반등. 거의 뭐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과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해외 차트 마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독일 증시를 또 안 하고 지나갔군요. 유럽 증시도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유럽 증시예요. 어제 유럽 증시가 뭐 그저께 긴 장대 음선 어제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그냥 껌딱지 하나 매미가 달라붙었다라고 보여지죠. 이 시간 현재 독일이요. 큰 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폭. 장중 한때 15,770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15,770. 여기까지 상승세 왔다가 지금 15,700이군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요. 쭉 양선. 쭉 양손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몸통이 긴 게 아니라 지금 15,700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네, 이거는 무시.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 시간 현재 매우 좋다. 영국이 0.9% 오르고 있고요. 독일이 1.5% 오르고 러시아는 3.65%, 이탈리아가 0.6%, 지금 유럽 증시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우리 한국 증시도 오늘 좋았죠? 내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매매 동향 오늘 움직임 쭉 보게 되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에 의한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아침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이 쭉 하락한 거는 그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쭉 밀렸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꾸준히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막판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했죠. 막판에 기관 금융투자가 좀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260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260 그래도 한 500 정도 매수한 걸로 막판에 보여집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260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500 정도. 어쨌건 오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1835억 매수하면서 이렇게 오르면서 보였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말장 지금 납회 앞두고 배당 투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돈 따갈 것 같아요. 네. 지금 파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3천 이하에서 파는 건 바보예요. 배당 투자 지금부터 1월 초까지 배당 투자 들어갈 테니까요. 섣불리 팔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연말 장사가 안 나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10월, 11월, 12월 거의 석 달간을 재미없이 움직여가지고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빠진 것 같고 기다리던 연말 장사가 없어가지고 제 방 조회수도 네, 뭐 100명? 네, 100명. 참 인기 없는 방이 됐는데요. 인기가 없는 방이지만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 눌러달라고 이렇게 부탁 안 하는데요. 지금 네, 연말 앞두고요. 2021년도 앞두고 제가 4자리 숫자 1000명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께 제가 하소연하네요. 어제는 한 명도 안 눌러줬어요. 어쨌건 연말 장사가 안 나와가지고 재미는 없지만 뭉쳐가지고 이제는 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그 연기금이 이때처럼 이렇게 심하게 죽자살자 덤벼들까요? 그러지 못할 걸로 판단돼요. 네. 최근에 뭐 지지율 변동 보게 되면 이때처럼 심하게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올라가겠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배당 투자 장세 플러스 납회 때까지 내년 연초까지 해서 3,200 또는 3,300 요 사이까지 갈 것 같아요. 3,200에서 3,300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네, 내년 1월 초 또는 중순경까지 잘 두고 보자고요.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갈 걸로 판단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봤자 지금으로부터 10%예요. 그 정도 배당 앞두고 그 정도 가는 게 이렇게 무리인가요? 무리가 아니로 판단됩니다. MAC도 좋고요. 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역시기 옥선을 보게 되면 지수는 살짝 돌아서고 있는데 쭉 빠진다는 얘기는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하실을 파면서 아주 땅굴 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희한하네요. 지금 투자 심리가 전혀 살아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조금 움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움츠릴지 모르겠어요. 팔지 마십시오. 예, 파는 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권했던 건 이때 현대차 기준으로 24만원, 24만 5천원대 이때 매도를 권했고요. 이 이후부터는 매도도 권해본 적이 없습니다. 10월 초 때 연말 장세 앞두고 증권점은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증권주는 대략 11월 중순 대충 고점 친 것 같고 최근에 고점 언저리 좀 왔죠? 물량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이때 연말 장세 앞두고 증권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요 뭉쳤죠? 이게 올라갔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요 기간이 쭉 올라갔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직전 고점까지는 갔었어야 맞는데 그러면 15% 수익률 났겠죠.
이 연기금이 장난쳤습니다. 네. 연말 장사가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다 코로나 변이 때문에 쭉 빠졌다가 다시 직전 고점 언저리 왔는데요. 뭐 증권주 종목별로 뭐 많이 올라갔긴 하겠으나 12월 달 돼가지고 증권주가 배당이 없습니다. 증권주는 3월 결산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증권주보다는 배당 관련 12월 결산 갖고 있는 게 좀 수익률 게임에서 낫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증권주 미워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는 거고요. 근데 은행주는 이 전체 흐름 KB증권하고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그냥 은행주 그냥 업종 지수 등락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다 봤죠? 그 종합주가 지수까지 설명이 대충 끝났습니까? 뭐 걱정할 거 없죠? 주봉 차트 한번 더 봐야 마음이 편할까요? 이 정도 내일 플러스 나면 이 파란 선이 빨간 선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시초가가 30,019포인트니까요. 내일 한 15포인트만 올라간다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주가 3050에 있군요. 20주가 파란 선이 3050. 뭐 내일 이번 주에 이거 상향 돌파는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올라갈 걸로 판단되고요. 연초까지 해서 3200원짜리까지는 갈 걸로 보여집니다. 3200, 3300대 갈 것 같으니까요. 좀 편하게 연기금만 장난 안 치면 갈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보다 MACD가 이제 붙었네요. 거의 붙었네요. 어제는 조금 간격이 있었는데 많이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여요? 네, 많이 좋아 보입니다. 이게 골든크로스가 2월 달서부터 지금 12월 달이니까 10개월 만에 골든크로스가 딱 걸렸습니다. 내일 올라준다면 내일 골든크로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한 중순까지 한 4주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사이에 또 재료가 한번 터져주면 어제도 말했지만 재료, 종전협정 관련, 종전선언 관련 재료 또는 50조, 100조 원 민생 안정자금입니까?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풀어준다면 유동성, 우리나라 지방 경제는 아니고 밑바닥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유동성이 좀 활발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기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를 좀 바라고 있어요. 종전선언 플러스 50조, 100조 남아있는 중천금 푼다고 했으면 풀어야죠. 쪼잔하게. 국민을 생각해야죠. 본인들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해야죠. 대한민국 경제 그 정도 풀어도 까딱 없습니다. 선진국이에요.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궁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 좀 돈 좀 풀어주고 좀 여유가 생길 때 다시 걷어가면 됩니다. 평균 이하라는 거는 1인당 GDP가 한 지금 36,000불이라 35,000불? 35,000불이죠? 거의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4천만 원 넘죠, 조금. 그러니까 3인 가족이면 1억 2천, 4인 가족이면 1억 6천 정도 한 집안에 여러분들이 그 연평균 소득이 안 되면 평균 이하예요. 평균이 3인 가족 1억 2천이고요. 4인 가족 1억 6천이니까 그거 안 되면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평균 내지 평균 이하의 가정은 100만 원 풀었다가 이 다음에 세금을 거둘 때요. 100만 원 받고 이 다음에 세금 거둘 때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니까요. 나눠주면 좋아요. 누가 많이 내요? 있는 자들이 많이 내겠죠. 종부세도 좀 많이 걷고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기업들 지금 돈 많이 쌓였을 텐데 수출 잘 되고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란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막으려면요. 세금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세금 정책은 누가 세우느냐? 국회에서 세우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꼴통들이죠. 대부분 다 기득권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세금 정책 함부로 할까요? 있는 자들 국민들 눈치 보면서 하는 척만 하는 거겠죠. 네. 그냥 대부분 다 기득권층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몇몇 사람 빼놓고. 기득권층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아도 많이 받겠죠. 네. 현대차입니다. 오늘 올라가다가 막판에 물량을 받았네요. 누가 이렇게 또 많이 팼나요? 좀 올라가기 놔두지. 21만 2천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20만 9,500원이군요. 2,500원이 빠졌군요. 뭐 어쨌건 21선 우에서 놀고 있고요. 거량은 감싸고 있지만 주가 21선 상승하고 있고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거량이 전혀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종합주가에서부터. 투자 심리가 그만큼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어느 누가 그렇게 주식시장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까지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연말 장사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요. 이거 기대했다가 이거 쭉쭉 퍼졌으면 24만 원까지 왔겠죠. 이거 내려왔다가 이게 쭉 퍼졌으면 24만 원 가까이 갔을 것 같아요. 퍼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쫙 퍼졌어야 돼요. 이게 요 기간이 쭉쭉 퍼졌어야 되는데 이때 연기금이 발악을 했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매도한 것 같아요. 누가 또 댓글에 물어봤어요. 왜 팔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아요.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나타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한국 경제 무지하게 좋아요. 건국 이래로 지금 최고로 좋습니다. 지금 저기 호주 다녀왔잖아요. K9 자주포 거의 1조 원대 수출을 체결하고 온 것 같습니다. 자주포 1조 원대 수출하잖아요. 그 외 따라가는 게 더 많아요. 부품 팔아야죠. 기술자 따라가야죠. 그래서 1조 원대 팔은 그 자주포는요, 그냥 배, 통통통 우리 배, 바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부품 가격이 더 큽니다. 부르는 게 가격이고요. 기술자들 또 파견되고 그렇습니다. 03, 우리가 그동안 미국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사오잖아요. 전투기 관련 부품들 우리가 비싼 값, 부르는 값 주고 다 사와요.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각 부품 모든 걸 다 사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요. 네. 비행기 한 대 값보다 부품 가격이 10년, 20년 타게 되면 부품 가격이 더 많이 나가요. SK 하이닉스 0.4% 얘도 올라가다 좀 물량을 받았는데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량이 줄어서 모양은 조금 안 좋긴 하나 그래도 배당 투자 들어가겠죠. SK 하이닉스 내년도에 또 반도체가 좋다고 하니 이 정도면 이 가격에서 14만 5천 원에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4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빠졌죠. 5만 5천 원 한 6만 원 빠진 거죠. 15만 원에서 6만 원 빠졌다가 지금 12만 4천 원까지 갔으면 지금 3만 5천 원 그쵸? 3만 5천 원 절반이 더 올랐네요. 네, 대단합니다.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하락폭의 절반 이상이 지금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물량대 진입을 했는데요. 12만 원대 오게 되면 물량대거든요. 물량을 좀 받을 걸로 봐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역시격선 좋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PNF 오른손 보여주고 있죠? 네. 좋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 주면서 투자 심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가지수 올려주는 거고요. 요건 일단 또 지우겠습니다. 며칠 됐다고 모양이 또 깨졌네요. 이럴 때는 이제 주가지수 21선 위에서 머물면 좋겠다. 주가지수 21선 위에서 놀고 있고요. 21선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니 3월부터 매도시로 나와가지고 11월 초부터 매수시로 나와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모양이 예뻐요. 9월 달에 매수시로 나왔다가 3월 달에 매도시로 나왔다가 이제 또 11월 달면서 매수시로 나왔다가 아주 상승과 하락과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주 예쁜 종목입니다. 이때는 그러지 못하였으나 이같이 뚜렷하게 연말장세 연초장세 때 좋았군요. 작년 여름에 봄철 여름에는 안 좋다가 연말장세 11월부터 그 2월까지죠. 네, 연초장세 조금 더 확장이 됐죠. 이때가 좋았군요. 연말 연초 때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딱 3개월 상승하면서 8만 원이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더블 났다가 내려가고 있네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또 SK 하이닉스 봤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좀 올라가고 있죠. 이 정도면 많이 회복이 됐네요. 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때 깨질 때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SK 하이닉스 빠지는 거 보고요. 놀랬었는데요.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하락폭의 절반 이상 반등한 것 같죠? 이때 비교를 해보니까요. OBV 이때 뭐 비슷하죠?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었나요? 뭐 비슷하죠? 이 정도면. MA3는 좀 낮으나 소나는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좋고요.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좋을 겁니다. 수출이 잘 된 걸 거예요. 빠진 거는 아마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판단되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실적은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업종은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이 특화된 업종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실적 좋고 배당 투자 들어올 걸로 판단되고 연초 장세까지 갈 걸로 판단됩니다. IT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매도 시점 찾는다면 1월 10일서부터 1월 15일 정도까지 그냥 계속 호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오래간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 얘 죽은 줄 알고 안 봤는데 직전 고점 다 빠져가지고 직전 저점 깰 때부터 얘 참 안타깝다 싶었는데 이 정도가 매도 시점 예상 목표치거든요. 이 정도 빠졌다가 반등 줬고 올라가는데 오늘 올라가는 폭 보니까 좀 살아있는 것 같죠? 네.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 반등도 있고 이 정도면 아마 26만 원대까지는 이 정도 고점까지는 안 가겠나 싶어지네요. LG 화학과 더불어서 SK 이노베이션도 좀 살아나지 않겠나. 그래도 이제 배당 투자 장사가 되니까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군요. 여기까지는 오겠죠. 여기 뭉쳤던 이때 지선 때 가격까지 반등을 했었고요. 이 밀집 때까지 반등했잖아요. 이것도 올라간다면 이 정도 밀집 때까지 또 안 가겠나 싶어집니다. 직전 고점 26만원, 27만원 이 정도. 네. 최소한 26만원 대까지는 갈 것 같으네요. 현재 22만 7천원이니까 앞으로 한 4천원 정도 한 15% 이상 더 반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26만원대 이상 27만원 근접하면 매도했을 때 크게 손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네요. 네. 수렁에서 벗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연말 납해 앞두고 배당 투자 앞두고 그동안 죽었던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군요. 그 10월달, 11월달 연기금만 발악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분위기 좋을 텐데 다 죽여놨어요. 연기금이 요때요. 아주 발악을 했어요. 발악을. 근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나요? 조금씩 이제 이와 같이 연말장세, 남들 연말장세 다른 나라 딱 쭉 받을 때 우리는 못 만났잖아요. 이젠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저 올라간다고 할 때 못 올라가 가지고요. 이때 네, 많이 떠났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거짓말쟁이 됐고요. 내년에 10월 초, 11월 달은 내년은 좋아질 겁니다. 올해만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LG전자도 좀 좋아지겠죠? 뭐 실적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도 올해 LG전자 제품 많이 사줬어요. 에어컨 사줬죠. TV 사줬죠. 뭐 많이 사줬습니다. 제가. 좋아져야 되겠죠? 아, 건조기도 사줬나요? 올해 샀나? 작년에 샀나? 어쨌거나 많이 사줬습니다. 올라가겠죠? 이 정도? 물량 밀집도가 이 정도 있나요? 이 정도? 그렇죠? 갈 걸로 보여집니다. 직전 고점을 저렇게 갔으면 좋겠고, 최소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어요? 15만원? 15만원, 16만원 요 사이까지 안 갈까요? 그래봤자 2만원 밖에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최소 가겠죠. 밀집대까지. 이 정도까지 보면 더 예뻐 보이네요. 이 정도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까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쭉 지켜보시죠. 지금 세계 증시가요, 분위기가 좀 탄 것 같아요. 그 배당 투자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 독일 증시라든가 이렇게 보니까요, 좋아지고 있어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6% 상승하고 있고요. 영국은 0.9%에서 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쭉 보세요. 네. LG전자 받고 KB금융 뭐 하락은 했으나 뭐 얘도 신고점 6만원, 네, 직전 고점 돌파하겠죠. 신고점은 아니고요. 2007년도에 9만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고점은 아니지만 직전 고점 6만원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 없는 종목이에요. 올해 돈놀이 많이 했을 거예요. 기아, 현대차보다 훨씬 똑똑하죠? 이거 뭐 85,700원인데 연말에 9만원 안 가겠어요? 그러면 얘는 뭐 기아차 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겠죠. 9만원만 넘었으면 얘는 뭐 손해본 사람이 없는 종목, 잘 가지고 있었다. 그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1월 5일까지, 네, 1월 3일날 그 시무식하고 장이 시작되니까요. 1월 3, 4, 5까지는 매도 시점을 1월 5일날 이렇게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고하시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누가 시장을 겁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납해, 연말 배당 투자 앞두고 그 물량 줄이는 거 아니고요. 주가지수 3천 밑에서 물량 줄이는 거 아닙니다. 얘도 오늘 올라갔다가 물량을 좀 받았는데 누가 이렇게 팔았습니까? 외국인은 좀 매수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막판에 팔은 거는 개인밖에 없는데 개인이 이렇게 팔았을 리는 없고요. 어쨌거나 직전 고점을 조금씩 높여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거량이 없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걱정은 없습니다. 얘도 1월 5일까지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거 가격 78,000원이죠. 이 저항은 뭐 예상했어야죠. 이때 고점 있고 이 고점 있고 요 물량대에 진입하는 겁니다. 8만원 오게 되면 이 물량대 아니겠어요? 얻어맞겠죠? 8만원. 그렇지 않겠어요? 요거 여기 물량대 얻어맞을 걸 판단됩니다. 요 물량. 그렇게 이해하세요. 야, 물량대 진입했기 때문에 겁먹은 사람들이 팔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일단 1월 초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절반 정도,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파시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년에 땅 샀다 생각하고, 땅은 없지만 나는 삼성전자를 땅이라 생각하고 계속 갖고 있다. 뭐 나쁘진 않겠죠. HMM 올라갔긴 했으나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건 이제 커피잔 속의 태풍? 아모레 퍼시픽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뭐 9,500원씩 뭐 기껏 올려놨는데, 아이고, 얘 뭐, 아, 또 거리두기가 또 강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외출을 좀 풀어놔서 화장을 좀 할까 했는데 다시 또 강화가 되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7,600명이에요. 서울이 3,000명입니다. 진짜 점잖게 욕은 할 수 없고요. 서울이 3,000명이에요. 그 전국의 그 40% 이상이 서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완장, 그 빼꾸도 생태탕, 빼꾸도 심고 생태탕 먹으면서 지금 땅 보러 다니고 있나요? 지금도 재개발 두드리고 있습니까? 신림동 재개발 두드리고 있고, 강남 재개발 두드리고 있고, 지금도 땅 보러 다니고 있나요? 서울 사람들, 감염자들, 지금 지방의 병원이라고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 지방으로 다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미안한 것도 없나요? 서울이 이렇게 심하면 서울 사람들 확진자들 지방으로 보내는 거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좀 뭐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지금 땅 보러 다닐 때는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땅 보러 다니는 사진 나왔더라고요. 저기 관악구 신림동인가요? 언덕바지 위에서 뭐 재건축 땅 보는 사진이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LG화학 1.29%인가요? 걱정되네요. 뭐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 자기네 계열사 상장 때문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직전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배당 투자인데 좀 올라가겠죠. 더 빠지는 않겠죠. 근데 차트 모양은 더럽게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고드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안 좋죠. 회사는 똘똘한데 아마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떴죠? 23만원짜리가. 저한테 지금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메일이 계속 와요. 자기가 쓴 기사들을 매일 보내주는데 작년에는 보면 하여간 LG화학에 대해서 뭐 전기 충전해가지고 LG화학 뭐 좋다는 얘기를 진짜 그거 보면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급등한 것 같아요. 23만원짜리 100만원까지 450 4배 반이 올라간 거죠. 너무 급등했으니 조정받는 거죠. 30%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싶었었어요. 저도 돈이 없었습니다. 저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셀트리온 일봉으로 봐야죠. 걱정이 좀 태산 같긴 합니다. 얘는 지금 뭐 모양 참 안 좋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거의 비례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다이아몬드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수렴은 됐고 뭔가 지금 올라갈래 내려갈래. 다이아몬드형은요 지속형도 될 수 있고 반전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이게 다이아몬드형은 처음 보네요. 올라가면서 다이아몬드형은 있는데 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형태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라갈래 내려갈래 결정은요 거래량 가지고 판단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좋아요. 이 종목은 지금 뭐 공매도 종목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공매도 좀 손 좀 본다 그러니까요. 공매도를 아마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없애지는 못하지만 만약 완화를 시켜서 함부로 팔지 못하게 그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오늘 100원 하락했군요. 그냥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도 배당 많이 줄 거예요. 실적은 많이 좋을 겁니다. 저도 비행기 타본 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근데 내년 1월 중순에는 한번 비행기 탈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니고요. 아시아나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저 제주도 가가지고요. 지금 학회 논문 발표하러 갈 일이 있는데 아마도 걔네도 학회도 아마 2달 전에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데 그 대면 발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취소하나 봐요. 비대면으로 하겠다라고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약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1월 중순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가는 날은 제가 녹화를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끝나고 나서 숙소에서 간단하게나마 종합적으로 시작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이왕이면 좀 1000명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좀 1000명이 넘어가면 저기 구글에서 돈을 준대요. 돈을 한 10불 정도 준답니다. 1000명 정도 되면 10불이면 10불, 10달러 한 만원쯤 되죠? 저도 한 만원 정도 받아보고 싶어요. 그 구독자 1000명 되면요. 카카오입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네, 무거워요. 반등이 이 정도인데 기대할 수 있는 반등이 13만 5천원인데 14만원 13만 5천 14만원인데 지금 올라갈 기미보다 내려갈 가능성 쪽에 더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죠. 안 좋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그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그냥 안 갖고 있고 싶습니다. 현대 건설 봐야 되겠죠. 얘도 그래도 명색이 업종 대표주인데 배당은 좀 주겠죠. 현대건설도. 코로나 때문이라 공사 현장도 많이 줄어들었나요? 올해는 뭐 홍수도 태풍도 심하지 않고 홍수도 안 나고 범람도 안 돼가지고 이 건설주라든가 시멘트 관련주들이 활약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뭐 본의 아니게 뭐 쌀농사라든가 과일농사들이 모두 풍년이죠. 네, 모든 과일농사도 풍년, 쌀농사도 풍년. 풍년이 되니까 또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쌀 소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일도 많이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돈 좀 풀어야 되는데 50조 100조 사나이들이 말이야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얘는 이거 돌파해버리네요. 연말까지 힘들지 않겠다 그랬는데 꼬리까지 와버렸네요. 오늘 돌파하기 넘어서겠다는 얘기죠. 역시 IT 관련주. 얘가 올라가줘야 IT가 힘을 내겠죠. 사실 IT 관련주 대표주는 SK텔레콤이죠. 통신주 중에 SK텔레콤.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짜잘한 것들이고요. 역시 SK텔레콤이 대장이죠. IT 관련주. 요즘에는 뭐 게임 관련주도 있고 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무선 통신주 아니겠어요? SK텔레콤. 얘가 올라가줘야 대장이 올라가주면 연초까지 1월 한 중순까지 IT 관련주 힘을 좀 발휘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잘하고 있네요. 네, 잘하고 있네요. SK텔레콤이 일단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오, 고생 끝. 행복 시작. 뭉쳤다가 21선, 61선을. 얘도 지금 몇 개월간, 3개월간 재미없었는데, 이제 진짜 IT 관련주들, 미국의 나스닥도 시작했죠? 해외 차트. 나스닥.
그쵸? 그럼 이제 우리 코스닥도 슬슬 움직일 걸로 판단됩니다. 배당 투자는 아니지만, 코스닥은 배당 투자는 아니지만, 코스닥도 슬슬 움직일 걸로 판단되고요. 근데 주로 연초 움직일 것 같고, KT는 배당도 받고요. 얘는 또 IT 관련주이기 때문에 IT 관련주 중에서 가장 선도주, 통신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반짝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익률 게임에서 얘네들이 더 날 수도 있겠어요. 제가 그동안은 수익률 게임에서 증권주에 비해서 뒤지지 않겠니 그랬었는데 실제 뒤졌고요. 네. 이제는 IT 관련주 내년 1월 한 중순까지 갖고 계신 분들 고생한 것 같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내년 1월 중순까지 일단 고하시죠. 네. 좋은 건 좋은 겁니다. 넘버 3가 힘을 발휘 못했나요? 같이 가겠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정말 100원 빠졌군요. 오늘 같은 날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쭉 빠져가지고 실망 매물 쭉 빠진 것 같아요. 11월 달에 종전협정이 물 건너가나 싶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계속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종전협정 플러스 50조 100조 원 한다 했으면 해야죠. 한다 해놓고 왜 술 먹고 떠들었나요? 술 기운에 떠들었나요? 치맥입니까? 현대미포조선 가긴 갈 것 같아요. 네, 모양이요. 뭉치고 있죠.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뭉치고 있죠. 이런 모양새 같으죠. 이러다가 아마 쭉 갈 것 같아요. 배당 투자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조선 관련주들 괜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쭉 보시고요. 얘들은 한번 갔다면 그냥 미친 듯이 가니까요. 27,000원서부터 해도 9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몇 배입니까? 3배는 넘죠? 3배 반? 4배까지는 아니고 한 3배 반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가면 무식하게 가요, 얘네들은. 네. 빠질 때 무식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 무식하게 빠지고 방향만 잡히면 올라가니까요. 이 정도면 많이 뭉쳐 있잖아요. 이격이 컸죠. 올 4월 달만 해도 이격이 주가하고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컸었는데 8개월 주정 거치면서 다시 뭉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움직이는 게 주가 움직임입니다. 이제는 또 흩어질 일만 남았죠. 아마 내년 되면 현대 미포조선 한번 분위기 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내년 대선 앞두고 대선 끝나고 나서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고요. 한국 경제는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무지, 무능한 애들이 설치지만 않으면 군사 독재에서 검찰 독재라든가 공포적 정치로 가가지고요. 대기업들 삥땅만 안 뜯으면 한국 경제는 계속 좋아질 걸로 판단되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 땅 빨리 서울시에 있는 확진자들 좀 줄였으면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연말 모임 다 취소됐어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려도 썩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물러날게요.